안녕하세요. 에피의 주소관입니다. 예, 총달의 12태 도안 12책인 48번째 영상입니다. 예, 자기의 홀로그램의 모든 것. 우리가, 각자, 감각 필터와, 그리고 이제 인지 필터죠. 지각 필터. 각기 다른, 지각 필터와 감각 필터를 가지고 홀로그램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 마땅히 이제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홀로그램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커다란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오운이 오너십이죠. 오너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인을 얘기합니다. 야, 오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파워를 행사하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파워의 소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룹 의식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룹 쉴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룹 쉴드에서 이탈하고 있는, 폴아웃하고 있는 나고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파워는 우리가 신근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God and good. 뭘까요? 지극히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요즘은 지극히 선하고 좋은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not bad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뭐, 이 정도. 그러니까는 아주, 극한의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황홀감을 느끼는 경험들은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프,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프들에 대해서 예, 책임을 질 거냐, 감당을 할 거냐, 인정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은에는 자기만의 자기의 것, 독자적인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아이덴티티하고도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건 소유하는 거고요. 내 거라는 건 인정하는 거죠. 승인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 나 모르겠어. 그냥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부인한다, 고백하지 않는다, 자인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영적 개발과 이 오프닝, 뭐 개시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 이 오픈, 영적인 개발과 개시에 있다. 자신의 영적인 개발과 개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영적인 개발과 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니 익스체인지 이거는 뭐 어떤 주고받는 거죠. 교환하는 거니까요. 교환하는 거에서 그룹 컨셔스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룹의 의식이 형성된다. 그래서 어떤 주고받음에도 그러니까 아, 무엇이 들어갈 거야. 뭐 물건을 주고받음 또 내지는 뭐 모든 관계죠. 관계 속에서 그것이 형이 상학적인 것이든 형이 하학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을 주고받음에도 그룹 의식은 형성된다. 하지만 모두가 그룹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에 부산물에 불과하다. 부차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그룹으로 가져오고 있는 바이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그래서 이 가져오는 훈련이겠죠. 이렇게 이 실드에 가져오는 집단 실드에 가져오는 이 훈련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에서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이거는 그냥 뭔가를 주고받는 행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그룹 안에서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항상 당신이 your control 아래에 있다. 당신의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그룹들이 만들어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룹이 강화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룹의 의식들이 오염되고 추락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죠. 그룹이 깨지는 경우들을. 그런데 이제 그룹들의 이게 오래되는 경우에는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실드가 깨지고 공격을 받고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모임이 계속 오래 유지되고 있는 지구 상황에서 이것 자체가 또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널링 메시지도 그렇고, 뭐, 이 어떤 공부하는 모임에 있어서 모임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작은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들 해오고 있습니다. 모임이 커질수록, 있던 주고받음이 많아지고, 부산물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지구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몸이 커진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역으로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어나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은 힘이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이 착각과 환상이 우리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지로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전 세계가 전체주의화되고 또 한반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레프트가 정권을 잡은 30년 동안에 거의 완벽하게 뭐 사회주의의 이념에 물들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체주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싸우는 이미지들을 보잖아요. 싸우는 이미지들을 보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착각과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 전체의 민족 실드든 또 국가 실드, 집단 실드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힘을 깨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어난 힘이 이제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지구 전체 자기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구 전체의 집단 의식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항성 활성화 중인 2017년까지의 숙제를 다 못 풀어내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역습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내 의식을 확장시키고 내 실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도 어둠의 힘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은 계속 고집하게 되면 결국 내 의식이 공격받고 물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시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한다. 누군가를 돕는 것의 의미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는 데만 있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의식적 알아차림으로 자신을 돕는 행위 그 자체가 타자와 전체를 위한 행동이 됨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먼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섀도우를 돌보고 제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없다면 세상에 치유의 대상이 정확히 섀도우인지도 알 수도 없고 남의 섀도우 또 타자의 섀도우 또 전체 국가와 지구의 섀도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룹의 의식이 동일성과 일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그룹에 들어가면 그 그룹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고 거기에서 계속 동일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명하지 않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낙오가 되는 폴아웃 상태가 된다. 그것이 이제 가디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프로가실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뭐 국가, 민족, 작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의 의식에서
이탈 분리되는 폴아웃 사건은 모두가 그룹 구성원으로서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룹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질서라는 것이 있겠죠. 예, 그리고 하이어라키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그에 해당하는 그룹 구성원의 n분의 1입니다. 그 몫을 해내지 않게 되면은 전체 쉴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이제 주인의 의식을 주인으로서 어, 내가 아래 있다고 주인이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이 굉장히 평등한 얘기입니다. 주인 의식이 된다라는 거는 구성원의 주체가 돼서 뭔가를 주인으로 행동한다. 이거는 굉장한 평등, 있는 그대로 모두를 존중하는 평등한 가치들을 발현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권위에 항복하거나 또 내지는 자신의 다른 어떤 에너지들을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룹 쉴드 전체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룹의 미래는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의 향배와 관련이 있다.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most important thing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또 영적 현실, 영적 실현입니다. 영적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영성기에서 많은 공부들을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걸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어떤 이슈나 도전들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성계에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덜 힘들고 나는 더 인생이 빡세고 예, 이런 식의 우열을 가르는 마음 자체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홀로그램 자체가 각자 다른 지각 필터와 감각 필터를 가지고 각기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열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이슈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전체의 모두가 이로운 그런 선택들을 해내가면서 자신의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외적인 것들, 조건들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자신은 괜찮은 척 아니면 또 내가 더 심각한 척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핵심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드라마에 접근할 때, 그때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두 눈으로 정치, 삶을, 상태, 이런 때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때인 것이고, 그리고 결국 사람은 마스터의 두 눈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킹업,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비록 어떤 상황들이 정치 드라마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날지라도 100% 지금 네가티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지라도 당신은 마스터의 눈으로 만물과 모든 상황에서 신을 볼 수 있고 만물과 상황에서 선을 볼 수 있다. 굿을 볼 수 있다. 신을 볼 수 있는 것, 굿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티브 하더라도 이것이 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람 중에 최고 바람 같은데, 정말 미친 광풍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을 제가 이제 느껴보려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날아가지 않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중력장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그 중력이 지금 나를 날아가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람에 내가 날아가지 않는 거. 엄청난 저희 집 앞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거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안에 중력까지도 신의 포스죠. 그것도 신의 포스입니다. 중력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좀 해당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네거티브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의 뭐 정치 현실들을 보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이제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바람을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아무리 불어도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뭐 성난 어둠의 신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부드러운 에피마의 실크 파동이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는 또 행성을 완벽하게 감싸는 시간들도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평안과 안식을 찾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람이 꼭,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불, 우리나라에도 지금 3, 40군데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19년에 어, 태백 쪽에서 일어나는 양간지풍인가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고성 산불 크게 났을 때, 좀 그때 경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젠다들이 보이죠. 그렇게 이제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그 자리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1억 나무를, 1억 개의 나무를 베어버려야 된다. 탄소 제로 운동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심어야 된다. 이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자리에다가 소나무가 이제 불이 타고 나면은 화렵수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다시 이제 조림을 하게 되면 실제 불이 더 잘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솔방울이요. 거의 뭐 이게 석유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정유 성분들이. 솔향 이런 거. 다 정유 성분인데, 이게 거의 폭탄처럼 불이 붙습니다. 엄청나게 잘 붙죠.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와 침엽수와 화렵수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소나무를 심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소나무를, 뭐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조림을 하는 특권 카르텔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하고 이제 울산에서 제일 많이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의성 마늘인데 마늘값의 폭등.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이권하고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울진에 제일 많이 심는 게 소나무를 심어서 송이버섯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송이버섯의 이권. 옆 나라는 어마무시하게 버섯을 우리가 잘하고 있고 그것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 뭐 수입계부터 버섯 엄청나게 수입하죠. 특히 모기버섯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커넥션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네거티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 예,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그들의 카르텔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스를 보는 자가 신을 보는 것이다. 정치 드라마의 파워 게임이죠. 결국 그들의 이제 파워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워게임을 못 느끼는 이유가 섀도우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멀린들이 움직이고 드래곤 파워들이 움직이는 이런 섀도우들이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이제 분노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의 지각 필터와 감각 필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양극성의 게임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아무리 추락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인들의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의 행보와 일정들은요, 힘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드라마가 보여야 영성이 보인다. 또 여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스터의 눈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이게 가장 큰 파워 게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의 눈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국가적인 차원의 스케일 또 내지는 행성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르지만 최소한 지구 행성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는 접근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어둠의 파워를 보는 거죠.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선한 힘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선택의 힘도 강력하게 발현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명해지는 거, 분명해지는 거, 명료해지는 거 이것에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어둠의 힘을 봐야 빛의 힘도 알게 되고 이것에 감사함과 더 큰 파워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부정하는 한 절대 우리는 더 큰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예, 섀도우 또한 포스이고 그 어둠의 힘 또한 신근원의 세계에서 떠날 수 없는 근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근원과 합의를 한다? 당연히 섀도우 포스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 중심의 사고라든가 이 파워의 역학관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부분이 그렇죠. 에너지와 의식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의식 중심.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대표적인 이 섀도우 에너지들을 보고 얼마큼 빛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태어난 조건,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을 보다가 시간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파워의 역학 관계를 보는 것이 결국 나의 파워를 깨어내는 게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실제 피로도를 증가시키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서사에 사실 멀미가 나죠. 예, 그 음모를 보게 되면 멀미를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하지만 근데 저항하고 거부하는 순간에요. 오히려 그들 아젠다에 잠식돼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들 그 섀도우를 부정하다가 섀도우의 함정에 더 크게 걸려버리는 것처럼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존재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내가 신근원과 하나가 된다면 이 어둠의 존재들이 하는 모든 것들도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한 완벽한 신근원과의 합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쁨의 경로. 지금 진리에 취해 있는, 진리뽕에 취해서 혼자 나조화를 하는 것은요, 이것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섀도우와 내 안의 두려움들을 외면한 결과로 혼자 취해서 좋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반드시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슬픔의 경로, 상승과 추락의 경로를 모두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존중으로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악도 있고 추락도 있고 그것이 때론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지만 신근원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신의 기쁨과 선에 대한 우선순위와 균형 잡기의 과정은 존재의 영원한 긍정적 맥락을 선물한다. 여러분들이 그 궁극에 가게 되면 신근원의 사랑과 함께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존재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영원히 긍정적인 맥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읽어냈을 때만이 카르마들이 가볍게 다루어지고요. 양극성 시험의 종료와 함께 인간 영혼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모든 혼란은 아무도 그들의 홀로그램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될 것이다. 가속, 블로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어서 부풀리는 겁니다. 크게. 그러니까 확대되고 가속되고 터져 나가는 거죠. 예. 제가 웃음이 나는 거는 지금 프리덤 지칙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섀도우에 대한 아, 모든 가르침들을 다 전달하고 있고 그 섀도우가 움직이고 있는 개인과 또 지구 행성장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이렇게 프리덤 지칭이 이렇게 명료한 진리였는지 더더욱 새삼 놀라게 됩니다. 3, 4년 전에 이제 번역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해석해 드릴 때 차원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만큼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가 4, 5년 전만 해도 저들의 아젠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5, 6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들의 아젠다와 어둠의 파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많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현상계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들의 역학관계, 커넥션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브로우업 할 거다. 터지겠죠. 터질 겁니다. 만약 우리가 피해자 마인드 세트, 피해자 마인드 세트입니다. 빅팀 마인드 세트.
이거 기억하십시오. 빅팀 마인드셋. 빅팀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이 정치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람 속에서 양 극성들이 지금 충돌을 남태령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지지하고 선동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느 한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고 상대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과물에 그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둘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공유된 올바른 홀로그램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파워 안에 머무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양극성의 파워의 한쪽들을 지지하면서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완벽하게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양극성을 통합한 전자기력 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안에서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된 홀로그램이라는 걸 서로 인지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지각 필터와 인지 필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다 보니까 양극성 게임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only 위입니다. only 위. only 위. 오직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위는요. 하나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론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많이 하는 겁니다. 음모론이라든가 미래 예언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도 코핑 메커니즘이죠. 정보를 모으는 목적이 그것을 음모론과 이제 미래 예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게 보이죠. 이게 보입니다.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 미래 예언에 집중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서 양극성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선동되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추이를 살피면서 우리가 대응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영원한 게 뭐냐, 영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책임지고 계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각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요. 우리가 오늘 자신이 처한 현재의 순간에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뭐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이제 가볍게 대응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부가 돼버리게 되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처한 이 현재의 순간에서 최고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다루고 내가 지금 나의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영적 마스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전문가 집단에 있다면 전문가적인 능력을 최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마스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마스터라는 것이 어떤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 빨래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또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허접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분야에 다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영적인 포스가 깨어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별 없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순간에서, 그 순간에서 나의 집중을 통해서 가장 디테일한 상태를 알아차려내는 거죠. 그것만이 자신의 내면에 쌓이게 되고요. 그것만이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당신의 파워가 있는 곳이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파워는 당신의 것이 된다. 이랬을 때만 현재의 순간에 내가 집중을 해서 나만의 디테일들을 가져와서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미래에 더 그게 효과적이고 이롭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은 확장하고 성장하지만 거부하고 부인하면 계속 지속됩니다. 나와 다른 너를 부정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의 하나로 보고요. 자별심과 분리의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은요. 모두와 우리와 전체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또한 모두를 위한 것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일원성에서 나오는 파워이며 이것만이 진정한 자신의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별심과 분리 의식들을 극복하는 것만큼 내 안에 파워가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얼만큼 집중하느냐가 결국 파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미 신과의 합일 과정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인 우리는 조각으로, 이런 피스들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들어왔다는 거죠. 조각으로 분리되어서 각각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다양한 다른 관점, 퍼스펙티브, 이거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FA 아젠다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죠. 자, 다양성을 존중해라. 그러면서 전체 질서들을 교란시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진리의 이슈를 부분적 토막으로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을 뭐 LGBT나 뭐 이렇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아이들 10살 된 아이들이 성을 선택하고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뭐 20개가 넘는 성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에, 그걸 이게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넘버 47이. 오늘 이제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 넘버 47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그래서 아래에서 찍은 모습을 보는데 어쩜 플로리다에서 사는데 우리가 가오리 풀이 생각이 나면서 또 눈은요. 눈은 여기가 바람 들어가는 구멍인데 눈은 꼭 완전히 정말 가오리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입에는 입이 딱 열리면 여기 폭탄이 나옵니다. 예, 이게 넘버 47이 개발한 47, F47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별걸 다 아는구나. 그들만의 재미있는 영감일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우리는 조각으로 분리되어서 각각은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그렇게 인지를 해서 좋은 것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가해자로, 다음 생은 피해자로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교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이번 생은 좋은 사람 연기를 하고 이번 생은 나쁜 사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명제를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미션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도 없는 거죠. 모두가 연기이면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연기와 역할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대이고 배우이고 인간은 배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각자 맡은 역할대로 인생의 시나리오를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무대, 배우, 연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진리가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는 것들을 보여지는데요. 아직도 내 문제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들을 숙고해서 이것을 나만의 가치관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도 결말은 있고요. 주인공들의 가장 큰 각성과 감동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함께하며 그것을 나눈다. 결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인과와 컨시퀀스 결말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결말은 우리가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는 멋지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각성과 감동이 있다. 잘못한 사람들이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멋진 드라마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을 겪은 사람들, 그게 가해든 피해든 어떤 역할을 해든 중요한 건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경험했는데 깨닫지 못한 인생이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함께하며 그것을 나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결론적으로 거울상으로 서로를 비추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과 양심의 구현체인 신성을 찾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하물며 지금 바람 안에서도 중력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의 내면에 그리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 안에 어떤 그 포스가 작동을 하고 그 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깨달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진정한 리스펙하게 되는 상호 존중의 관점을 배우는 장이 된다. 제가 오늘 중력을 존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는 그 파워를 갖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 파워를 갖는 겁니다. 그 파워를 갖고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힘이 어디에 있느냐? 파워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책망하는데 쓰도록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내가 이제 파워를 있는데 이거를 나와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쓸 건지 아니면 내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를 책망하는데 쓸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당신이 책망을 하자마자 당신은 여기 내 힘을 가져가 나를 조종해. 그래서 나를 이렇게 run me around by the nos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코는 제가 보기에 킁킁 우리가 냄새 맡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리저리. 그러니까 그냥 향기 우리가 개들한테도 개나 짐승들 보면 이렇게 냄새 나는 거 주면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을 가져가. 내 힘을 here take my power 이렇게 돼 있죠. 나를 힘을 가져가. 나를 조종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하자마자 그래서 당신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과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나 잡아먹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책망하는 순간에. 절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에너지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당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화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에 있고 그것이 아무리 역하고 불쾌하더라도 그것의 모든 것에 대해 기꺼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에 있다. 아무리 이제 더럽고 역하고 유치찬란해도 기꺼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감당하라.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Own your own stuff. 예,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퍼미션을 내가 여러분들이 주권이 있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에는 그대로 파워가 실려 있는 문구입니다, 이게. 자기 주권과 파워가 관련돼서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 파워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주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부의 주체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에도 우리는 파워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느끼게 할 수 없다.
무언가를 do or fee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이 강요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느끼면 그렇게 행하죠. 이렇게 조종당할 수 없는 상태에 조종당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감당하고요. 마스터 own it.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스터들은 own it. own it.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마스터는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타라 힐링부터 해서 다크 플라워를 치유한다 하지만 실제 내 인생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치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내 홀로그램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치유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지만 지금 내가 감당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내가 지금 오닝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anything 어떤 것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심각한 뭐, 장녀 장난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일을 해야만이 자신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또 기부를 해야만이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지만 감당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가 오지랖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정당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그거는 자신의 파워가 아닙니다. 나의 파워 안에 관계는 어떠한가? 여기는 이 릴레이션, 마이 릴레이션, 이 투 파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신 근원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은 파워이고 포스이기 때문에 나의 관계, 파워하고의 관계는 근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워풀한 빙이다. 파워풀한 빙.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이 전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파워는 주파수 포스이고 주파수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전지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면서 전능한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나는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인 이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은 이 볼은 내 코트 안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있었다 과거죠. 과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몰라서 내 코트에 있는지를 몰라서 무엇을 했느냐? 남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선택과 결정권이 없었어. 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네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선택 결정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직장에서 누군가 이 this resonance 비공명하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고 조화롭지 않고 불협화음을 내는 거 이런 어떤 그런 누군가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3일 동안 그 사람을 치유의 물로 데려가서 치유의 물로 힐링 워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힐링 워터 물 안으로 데려가서 화염 속으로 데려갔다. 이건 이제 테크닉에서 나오는 우리가 엘리멘탈 정화할 때도 우리가 그 물 동굴로 가죠. 물 바디가 돼서 치유하는 거. 결국은 이제 결정 안에서 우리가 화염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 뭐 테크닉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데려갔다. 상황은 급격하게 빨리 개선되었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정말 레디컬하고 퀴클리하게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우주에 대한 감사 안에 있게 되었다. 이래지 완전히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디티드 투 유니버스 우주에 대한 감사 안에 있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취하는 거죠. 이때 이제 진리뽕을 잔뜩 맞게 되면은 나는 허공에 우리가 이것을 치유해서 너무 기쁘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의 근데 매우 엄격한 멘토가 왔다는 겁니다. 나의 엄격한 멘토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 예,
검은 사자처럼 이렇게 뭔가 엄격한 멘토가 그 말에 재빨리 달려들어서 실례하지만 힐링은 누가 했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썼나요? AH 우리 똑같나 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excuse me. 이렇게 그 힐링은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일가를 하는 거죠. 멘토들은 이제 멘티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누가 했나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그때 이제 포착을 했다. 이 방식의 올바른 의미를 포착을 했고, 빨리 알아차린 거죠. 이 질문에서 바로 알아차리는 것.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것 제대로. 그래서 눈치로 넘겨 짚어서 쫄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답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올바른 의미를 포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의미 맥락을 포착하지 못하고 아는 척 했다가는 이제 멘트한테 또 혼나게 되는 거죠, 멘토한테. 그래서 이 치유를 했던 거는 우리가 아니라 나였다.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에 스스로 알아차리는 경계가 생겨야 됩니다. 치유를 했던 거는 우리가 아니라 나였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뒤에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내가 우리고 우리가 하나고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또 따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남을 치유하고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지구에 온 것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여기 있고, 자기 자신만을 치유할 수 있다. 이제 가장 이타적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기적인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상태와 같을 수 있고, 모두를 하나로 느끼기 때문에 너를 치유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되고요. 나를 치유하는 것이 너를 치유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환자들을 만지거나 이 테크닉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낮은 주파수에 전이 돼서 오히려 치유자가 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에너지가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차단하는 테크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일원성에서 그리고 너를 치유한다는 것이 자신이 이제 빛의 통로가 돼서 마라타 전류를 끌어들여서 환자들한테 보내주는 것, 이러한 작용들이 아주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힐링, 우리가 정말 힐링이라는 말들이 너무 단어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정말 별로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을 정도에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 모든 힐링은 자아 힐링이다. 이런 개념들을 안 심어준 거죠. 우리가 뭐 힐링했어, 힐링됐어, 뭐 무엇을 해서 힐링했어 이렇게 막 조건들이 붙잖아요. 무엇을 해야 힐링이 되고 나는 무엇을 해서 좋은 거를 힐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에고의 어떤 욕구나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상태를 가지고 현실에서 도피되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힐링이라고 오인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모든 힐링은 자아를 힐링하는 거다. 자아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에서 치유와 이 밀접한 과정들을 의사나 힐러가 아니어도 실제로 모든 영성인들은요 힐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병을 고치고 나면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또한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러가 되는 겁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그럼 나를 치료했다면, 그리고 나와 너와 같다면, 당연히 당신도, 너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전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 중요한 건 치유에 있어서 쉬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쉬프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이 열린다, 치유 능력이 생겼다, 이게 웃긴 거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쉬프트를 나는 했기 때문에 이런 힐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힐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답을 이렇게 명료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힐링은 어디서 온다?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뭘 해서 내가 치유의 물에 이런 걸 보면 위에서 이제 이벤트 같이 이렇게 어, 예. 예, 어떻게 무엇을 해서 내가 뭐 치유의 물에 가고 뭐 화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치유된다라는 이러한 멘트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치유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착각인 거죠. 사실 모든 치유 테크닉의 기본은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시프트가 일정 임계치를 넘겼기 때문에 결과로서 그 상황이 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인 거고요. 나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빌드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업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와 지난 시간들에 대한 어떤 팔로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나도 저것이 하면 될 것 같은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미지 지각 필터의 오류인 거죠. 고장난 겁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관련되어 처리해야 할 어떤 것도 없었다. 어떤 것도 없었던 겁니다. 내가 데려갔다, 뭐, 치유의 물에 들어갔다, 화염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된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예,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레벨에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예, 나와 함께 해달라. 주파수 맞춰달라. 하지만 그 개인이 기꺼이 더 높은 레벨에서 나와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는 정말로 관련이 없다. 같이 해주면 좋지만 같이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 그동안에 이 나의 의식이 계속 확장되는 이런 빌드업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저런 결과가 나면 우리가 해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더 볼, 이 볼은 항상 우리의 코트에 있었다. 이 코트가 마당인데요. 마당이고 또 법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결정난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선택 결정권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공을 칠 수 있는 힘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이 과거형으로 표현한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서는 우리가 나를 우리로 느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느껴요. 여기 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로. 그래서 위를 하나로 느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위가 아니라요. 뭘 느껴야 된다? 나를 느껴야 된다.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moment now right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예, 지금 이 순간 조승우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지킬과 아이들. 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관점은 이렇게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깨달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훈련들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자기 필터대로, 자기의 감각 필터대로, 지각 필터대로 인지하면서 계속 이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딜레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주파수가 누수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거, 이때 이제 나인지, 우리인지, 하나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또 나인지, 이러한 자유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런 의식의 확장, 영적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열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홀로그램 책임과 이제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영상 끊었다가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